안녕하십니까.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얘기해 볼 내용들은 발목 인대 파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목 인대 파열 너무너무 많죠. 정말 이게 우리가 어디 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발목 삐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거의 90%가 손을 드는 것 같아요. 발목 인대 파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쉬운 손상,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약간 여겨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재밌게 해볼까 합니다.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삐는 것들은 굉장히 흔합니다. 발을 갑자기 탁 디디면서 이렇게 삐게 돼요. 주로 발목이 주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반에 의해서 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보통 이제 정거비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보통 하나가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열이 일어난 정도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발목을 삐면 인대가 파열되는가라고 물어보면 항상 파열되는 게 아니에요. 뭐 파열될 수도 있고 뭐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이런 옷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당긴다고 이게 한 번에 찢어지지 않죠. 어떤 장력을 이상 넘어가야지만 이게 찢어지게 되거든요. 진짜 찢어진 놈이랑 찢어지지 않은 놈이랑은 치료 방침이나 원리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발목을 다치면 그렇게 생각해요. 파스 보통 뿌리고 뭐 붕대 같은 거 조금 감고 이거 한 3일 쉬면 되겠지, 일주일 쉬면 되겠지, 보통 그런 형태로 가져가요. 얼음 같은 거 잘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다니다가 한 일주일 되면 여기 걸을만 하거든요. 이제 걸을만 하거든요. 단순 치료 방법 우리가 이제 뭐 오케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어프로치, 괜찮아, I'm fine 어프로치, 괜찮아 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에는 사실 그게 30% 정도가 결국 나중에는 만성 인대 불안정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개를 아까 제가 감별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인대가 진짜 끊어진 거랑 끊어지지 않은 것들은 달라요. 내가 발목을 삐었을 때 인대가 끊어지지 않은 경우, 인대가 뭐 좀 늘어났다든지 약간 염자, 진짜 뭐 그 정도를 입었으면 아까 얘기했던 오케이 라고 하는 어프로치도 분명히 잘 작동을 합니다. 그냥 단지 얼음찜질만 조금 잘 하고 아프지만 하면 활동으로 빨리 가져가는 것들이 그 환자들, 발목을 삐는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남은 게 있죠. 그럼 발목 인대가 진짜 파열됐을 때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목 인대가 파열되면 어떻겠어요, 이게 이제 찢어진 부분이 이제 막 늘어나겠죠. 혹은 벌어지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인대가 막 벌어질 때 활동량을 더 가져가거나 하면 어떻겠어요? 인대가 당연히 이게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진짜 늘어나서 붙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정 시간에 어떤 고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기부스 하기 정말 싫어하죠. 통기부스, 뭐 캐스트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인대가 끊어지면 그게 다시 붙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인대가 끊어졌으면 다시 붙나요? 피부가 찢어지면 다시 붙나요? 다시 붙나요? 붙죠. 다시 붙죠. 근데 이제 흉터를 남기면서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목 인대도 끊어지고 나면 흉터를 남기면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흉터가 적게 남게 하기 위한 방식들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인대 파열에서의 치료죠. 평균 10일에서 2주 사이 정도의 고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위가 이제 적절히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조직이 이제 안타깝게도 피부와 다르게 인대 조직은 낫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짧게는 4개월, 보통은 저희들이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야지 그 조직들이 실제 원 조직과 유사하게 변하는 걸 밝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우리가 발목 인대를 다치고 나면 인대가 끊어진 경우라면 6개월, 1년 정도는 다시 삐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력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밸런스 운동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발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릎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코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의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사실 발목을 안 삐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우리 전신적인 운동들을 동시에 시키는 것들이 발목 인대 손상, 부상들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발목 인대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회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스포츠로의 복귀는 뭐 거의 95% 이상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일반 염자들은 거의 100%고요. 단지 이제 초기 치료가 미진해서
OK 어프로치로 갔을 때는 한 30% 정도가 좀 예후가 좀 불량하고 우리가 재활이 잘 되면 10에서 20% 정도가 예후가 좀 불량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만성 불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발목을 꺾어서 찍는 스트레스 뷰를 찍어 본다든지 뭐 제가 진료로 우리 발목에 이제 어떤 불안정성을 검사를 하게 돼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발목이 자기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삘 것도 아닌데 삐는 것 같아요. 혹은 한 번씩 발목이 그냥 노는 것 같다든지 뼛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런 형태들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형태들인데, 그런 게 심하게 되면 연골염을 일으킨다든지 연골을 뭐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관절염으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발목을 어떻게 하면 안 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발목인대가 파열될 정도의 강한 손상들은 대부분 다 어떤 이벤트에 생겨요. 내가 원치 않게 남의 발을 밟는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갑자기 설 때 이렇게 컨택트가 일어나가지고 발목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예방이 좀 힘든 측면이 있고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한번 발목을 다친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인데 다음에 다시 덜 다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것들은 밴드로 발목을 밀어가지고 근력을 키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밸런스 패드 같은 데 올라가서 밸런스 운동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선 예방을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